자, 그러면은 우리 78페이지 280번부터 2차 방식 스텝 1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독소비 2차방 스텝 2로 넘어가도록 하죠. 뭐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애들이라서 빨리 진행할게요. 2차 방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 두근의 비가 1대2가 된다 얘기했는데, 두근의 비가 1대2면 우리가 근을 이제 알파랑 2알파 이렇게 이제 두고 출발하죠. 이렇게 하고 당연히 문제에서 쓰고 싶었던 건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면 되겠죠. 두근의 합 3알파, 두근의 곱은 2알파 제곱. 그래서 두근의 합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2k 플러스 1 쓰면 되고, 두근의 곱은 k제곱 플러스 1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결국 k랑 알파에 관련된 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둘을 연립해서 풀면 k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모든 k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를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이제 알파는 3분의 2k 플러스 1이라고 잡고, 그래서 여기는 알파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2 곱하기 3분의 2k 플러스 1 전체제곱 k제곱 플러스 1 써주고, 양변에다가 이제 9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은 2, 그 다음에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그 다음은 5k제곱 플러스 9까지 쓰고, 정리는 또 깔끔하게 되겠죠. 왼쪽에 8k제곱이 있으니까 0k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k, 그 다음 플러스 7까지 쓰면 됩니다. 문제에서 또 이제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인수분해 하지 말고 여기서 두분의 합인 8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b를 또 쓰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분의 b 같은 거 나와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 말고 그냥 2알파 2알파 놓고 푸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 281번을 여전히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fx를 저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2차 방식 f3x 플러스 1은 0의 두분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 3x 플러스 1을 기존에 있던 식에 대입한 다음에 푸셔도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더 복잡해지면은 그냥 단순 대입으로 풀기는 좀 힘들거든요. 사실 뭐 바로 대입해서 풀면 훨씬 더 빠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개념은 좀 잘 가져갑시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fx 있잖아요. 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는 0에 이제 이 녀석의 두 근을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근각유사 관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근이 식이 있잖아요. 즉 f3x 플러스 1는 0, 이거에 이제 근을 우리가 구하려 하는데, 한 번에 찾는 방법이랑 이제 원리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fx를 x-알파, x-베타라고 이제 둘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에 이걸 집어넣지 말고 여기에다가 3x 플러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3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될 거 아니야? 이제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얘는 우리가 x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굳이 이런 형태로 이제 가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냐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fx는 0이 되는 해는 알파랑 베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는 무조건 두 개가 끝이거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f 어떤 게 0이 되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건 알파랑 베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x가 알파고 베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혼동하는 게 있어서 좀 얘기해주고 가는 건데 제발 잠깐 봐봐. 우리 fx의 해가 알파랑 베타인 거지 이 f3x 플러스 1은 완전 다른 식인 거 알죠? x 대신에 3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다른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 해를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얘 해는 요 안에가 알파 베타가 되는 x의 값, 즉 얘가 진짜 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 fx가 해가 알파 베타면 이 녀석의 해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 다리를 거쳐서 가도 되지만 그냥 얘가 알파일 때 x값 구하면 돼요. 얘가 베타일 때 x값 구하면 돼요. 그래서 는 알파, 는 베타 해가지고 x값 이렇게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좀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돼요. 잘 체크해놔.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두 분의 차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차를 구하면 되겠죠. 두 분의 차는 이제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빼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3분의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이거 두 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야 되죠.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그럼 25에다가 플러스 20 하니까 이제 45인가요? 그래서 루트 씌우면은 얘는 이제 3분의 3루트 5가 되겠죠. 그 정답은 이 문제는 엄청 막 가벼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활용도 되게 많이 되고 좀 심화로 많이 이제 넘어가서 이걸 꼭 좀 기본 문제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해봅시다. 281번은 나중에 심화로 한번 더 많이 다뤄볼 거예요. 자, 82번도 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먼저 이제 구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구해놓고 자 1번에서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이고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두 근이 뭐랑 뭔 거야? 얘랑 얘인 거니까 3과 1인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근이 이제 있을 때 방정식 만드는 거는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근이 우리가 3과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쓰고 두 개 더한 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쓰고 둘이 곱하는 걸 쓰는 거죠. 요거 2차 방식 작성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바로 이렇게 안 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x마 3, x마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복잡하게 되면은 이 중간 다리를 좀 건너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2번 같은 거야. 2번에서의 두근은 그냥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걸로 갖다 방정식 작성을 할 때 x제곱 쓰고 마이너스 붙이고 둘이 더하는 거 쓰고 괄호 닫고 x 쓴 다음에 둘이 곱한 걸 쓰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바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중간 다리를 거치면은 좀 더 복잡해져서 좀 헷갈릴 거니까 물론 이제 저걸 못 외우면은 중간 다리를 거쳐서 이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좀 요거는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 차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죠.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마이너스 x 요거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3 마일 플러스 2가 3 여기까지 아까 또 이것도 여기까지 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까지
엄청 뭐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천천히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83 요거 그 암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한번 필기를 해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암기할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자주 나와가지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암기할 수 있게 좀 필기해 드릴게요. 자, 283 천천히 보세요. 다음은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가운데에 있는 가 부분에 뭘 쓰냐면은 둘이 더한 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걸 씁니다. 그래서 가 부분에는 그냥 둘이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죠. 흥분한 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는 요거 써놓고요.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함계에 의하여 구하는 방정식은 cx제곱 나x 다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갖다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그냥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기를 좀 할게요, 밑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먼저 알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파랑 베타는 누구냐면은 원래 있는 요 방정식 있죠? 요 방정식의 해였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필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세 개의 자리에 여기 있는 두 개를 넣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작성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요 녀석,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는 요 녀석을 넣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시고요. 그리고 x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알파 베타는 a분의 c 분의 1까지 쓰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쓴 이만큼이 거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네모칸 문제는 한 번에 네모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계속 써내려고 봐야 돼.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걸 정리 좀 해보면은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는 플러스 다 바뀌었고 여기는 aa 지워졌고, 그럼 c분의 bx 플러스 c분의 a까지 만들어지는데, 이제 양변에다가 c를 곱해보니까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되더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딱 이거 하나만 준 거야.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힌트는 줬죠,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라는 힌트를 줬긴 하지만 이 중간 과정을 다 빼놨으니까 여러분 써놔야 돼요, 이거를. 여기까지. 결국에 이제 나는 b고 이제 다는 c인데, 여기까지 필기 다 끝난 사람들은 그 빨간색 볼펜 꺼내서 체크 하나. 자, 이게 나중에 심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가 알파랑 베타면은요, 해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인 2차 방정식은 여기에 처음에 썼던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a와 c 자리가 바뀐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가 돼요.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증명이었습니다. 증명은 잘 이해되실 거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은 뭐 오류가 나거나 뭐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죠? 여기에서 요 두 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해가 역수가 되면은요, x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한글로 그냥 해석해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해가 역수가 되면 x제곱 계수와 상수항이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잘 기억할 겁니다. 알겠죠? 잘 정리해주세요. 증명은 방금 다 해봤으니까. 나중에 이 형태의 변형도 몇 가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이 형태부터 좀 잘 알아보시죠. 되게 잘 됐나요? 잘 안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284번 볼 텐데 요런 거 요것도 우리가 이제 두근해부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실근해부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2차 방식의 실근해부라고 해서 여기 또 그 밑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필기만 해놓을까요? 2차 방식의 실근해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두 실근이 양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쓰죠.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크고 알파 베타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컨벨시티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쓰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필기해 놓으세요. 요번에 홈스터디 풀 때도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2차 방식의 실근해부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근각에서의 관계랑 판별식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두 실근이 음수다라고 이제 나오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쓰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두 실근이 음수면 더한 게 음수고 곱한 게 양수고 그다음 판별식도 0 이상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마지막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그냥 두 실근이냐에 따라서 갖다가 붙나 안 붙나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뭐 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하나만 하면 돼. 이거 하나. 다른 거 안 쓰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왜 합은 얘기 안 합니까? 합은 모르죠.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인데 양인지 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했을 때. 그리고 판별식은 왜 안 쓰냐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 판별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i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두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음수인데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고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c가 음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음수가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판별식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돼. 없을 수는 없어. 물론 이제 위에 것도 같은 원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별식을 꼭 써야 되는 문제는 저 위에 건 써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요것만 쓰고는 사실 이게 두 실근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두 알파 베타가 허수여도 이거는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해줘. 부호가 다르면 하나만 쓰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세 개를 다 쓰고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284번 같은 경우는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우리 두근의 곱인 k 플러스 1 0보다 작다만 쓰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답은 그냥 이게 끝이야. 개념을 알아야 돼. 정답은 3번. 285도 바로 그래서 연속으로 나오네요. 방정식이 두 실근은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나 더 추가되는 건데 절대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는 거는 0이 돼야 됩니다.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음수. 여전히 판별식은 쓰지 않을 겁니다. 두 실근의 그 두 근이 이제 서로 반대 부호니까. 그래서 이제 쓰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이라서 k 마이너스 3k 플러스 2. k는 일단은 이제 3과 마이너스 2 나오는데 두 분의 곱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보다 작으니까 k는 2분의 3보다 크다 해가지고 정답은 이제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근의 2차원 실근의 부호도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까먹지 말고 잘 정리해 놓고 갑시다. 자, 다음은 활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86과 87 볼 텐데,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두 변 ABBC 위에 PQ가 있는데, PQD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뭐 그냥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해석인 건데, 정삼각형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일단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부분이 전부 다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서로 이제 합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합동인 게 이제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P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구하는 걸 미지수 잡죠. 물론 이제 뭐 꼭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 그냥 미지수 잡아버리면 돼요. 여기 두 개가 합동인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 같은 걸 어쨌든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위에 있는 요 길이랑 밑에 있는 요 길이를 따로 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 있죠. 얘는 이제 여기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그래서 1대1 대 루트 그래서 1 마이너스 x 그래서 둘이 같다. 그러면 이제 x가 구하지고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자면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는 어차피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가지고 x는 2뿔마 2 제곱 마이너스 ac 당연히 이제 길이가 1보다 커질 수는 없기 때문에 2 마이너스 적으로 갑시다. 이런 활용이야 뭐 중학교 때도 매번 써봤습니다. 뭐 고등학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87 활용도 바로 풀고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자, 어느 가족이 작년까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다. 올해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세로의 길이를 x-10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가꾸었을 때 늘어난 모양의 밭 넓이가 500이다. 이것도 뭐 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가로의 길이는 그냥 x 플러스 10인 거고 세로의 길이는 그냥 x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늘어난 모양의 이제 얘인데 이제 이거에다가 얼마를 빼면 처음에 있었던 100을 빼면 늘어난 만큼이 되는 거니까 식 자체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거 같아요.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00 그리고 20하고 30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30 인수분해도 그냥 간단하게 그죠. 자, 스텝 1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스텝 2에 있는 문제들 한번 짚고 확실히 좀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많이. 스텝 3도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 여기랑 함수까지만 나아가면 우리가 약간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다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중간고사 범위 함수까지 끝나게 되면 우리 학교는 다 이제 발표 났으니까 본인 학교 작년 기출 중간고사 문제들 어땠는지 한번 쭉 시간 내놓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80페이지 288번 봅시다. 이제 스텝 2부터는 그냥 무작정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좀 스캔해보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면 조금 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복소수 z가 1 플러스 i분의 3 마이너스 i일 때 밑에 꽤 복잡하죠. 그럼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거를 그냥 다 싹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분수 형태의 세제곱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제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건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수화를 해서 z를 좀 간단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다이렉트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냥 계산하라고 내는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좀 간결하게 만들면서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복소수 계산 좀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2에다가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실수화예요. 자, 그럼 이제 실수화가 끝났는데 그럼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대입하기 편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걸 대입해서 풀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나오는 형태지만 이제 내가 주어져 있는 이 z는 1-2i를 있죠? 이걸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변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z-1은 마이너스 2i로 한 다음에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해서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또 여전히 마이너스 2i 같은 거 제곱하면은 4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사라고 꼭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z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5는 0 이런 형태를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찾는 저 z 세제곱 마이너스 3z 플러스 4z 플러스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저번에 이제 앞에 1단원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는데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나누기를 하셔서 이게 0인 거를 알아내면 나눗셈을 통해서 조금 더 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물론 2번 단계에서 그냥 2, 3번 건너뛰고 1번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을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z 세제곱 뭐 개수만 써도 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엄청 복잡한 나눗셈은 아니니까 그냥 다 써서 하죠. 마이너스 2z 플러스 그래서 z 쓰고 z 세제곱 마이너스 2z 제곱 플러스 5z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z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냥 해주시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2z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3z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눗셈을 한 이유가 얘가 0이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가 내가 구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i 플러스 6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6i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나중에 복잡해질 걸 대비해서 요풀을 꼭 가져가 주세요. 그냥 무작정 대입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답은 그냥 9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289 보죠. 또 밑줄 칠까요 거기?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우리 요거 연습 약간 저번 시간에 했었죠? z제곱 음의 실수면 z는 뭐다? 스너스. 이것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좀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으세요. 음의 실수면 스너스다.
그럼 뭐 순호수가 되는 거를 조금 더 해석해 보면은 Z가 순호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이 100%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으세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실수부, 허수부를 구분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실수부, 허수부를 좀 구분해 보죠. 자 그러면 제 실수부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는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대로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안 돼야 돼요. 인수분해 해보면 x마 3, x마 4가 0이니까 따라서 x는 3이나 4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한 번 더 해봐야겠죠.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그럼 여기는 2, x마 3, x마 5 즉 요거는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x는 3과 5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3과 4라고 했으니까 3은 안 되니까 4만 되겠죠. 그래서 x값은 하나만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290번도 보죠. 요번에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건데 자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가를 보시면요 자 세실수 ABC에 대해 Z를 A 플러스 B하려고 놨을 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가를 보니까 1 마이너스 I 플러스 Z의 제곱이 음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부분 다 뭘 하겠어. 그냥 Z에다 A 플러스 B하기 놓고 제곱하는데 이거 복잡해서 제곱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숨겨진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대놓고 보여줬잖아요. 어떤 복소수의 제곱이 음수가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말로 직접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아 어떤 걸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1-i 플러스 z 이 녀석이 순호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알겠나요? 제곱을 이렇게 무리하게 시키는 문제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는 순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풀면 훨씬 편하겠죠. 왜? 여기 z가 a 플러스 bi니까 결국 a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i는 순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을 찾아냈고 b는 1이 아닌 것까지 찾아낸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z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bi로 놓고 이제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풀어야지 이런 정보도 없이 막 하려고 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z제곱은 c-8i니까 z제곱 하면은 1-b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bi 이게 이제 c-8i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b는 4가 나오고 그럼 이제 c는 마이너스 15 다 나왔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18.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만 한 위에서 우리가 복소수를 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계산도 계산이지만 해석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291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제곱해서 마사가 됐잖아. 요번엔 좀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마사인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네가 아니라 아 제곱해서 음수가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값도 알고 있긴 하지만 알겠죠?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말을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이야. 역시나 또 써놓으세요. 복소수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그 복소수가 뭐다? 순허수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a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i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i는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정리해 보면은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알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a랑 b랑 다르긴 하겠지. 다르긴 다르겠지. 뭐 0은 아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이제 뒤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없애버리고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식으로 이제 제곱을 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는 뭐 b는 뭐 마이너스 b는 a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식은 결국에는 그냥 2ai로 바뀐 거야. 그럼 얘를 제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 마사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a 제곱은 마사, 그러니까 a 제곱은 1 쓰면 되겠다. a 제곱이 1이니까 a가 뿔마 1인데 a가 뿔마 1이면은 b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0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a, b가 뭐든 간에 a 곱하기 b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죠. 해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이거든요. 292번도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얘는 뭐 좀 다른 걸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복소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계속 이 세 문제, 네 문제까지 해서 잘 정리해 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도 미치실까요? 복소수의 제곱이 실수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Z가 실수거나 아니면 Z가 순허수거나 둘 중에 두 개에 대한 해석입니다. Z가 실수면 얘는 양의 실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음의 실수가 되는 거죠. 이미 실수란 표현을 썼으니까 양의 실수가 되냐 음의 실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Z의 이제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Z를 먼저 정리를 좀 해줍시다. 이 복소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Z는 실수부, 수부 구분해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4 해주고 그래서 1번 Z가 실수예요. 해석을 한번 더 해보면요. Z가 실수면은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0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얘가 0이든 0이 아니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무조건 K 마사가 0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K는 4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두 번째 Z가 순허수가 되려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5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7 그래서 K는 5랑 마치 이게 총 4개 3개, 4개가 나오는 거죠. 다 더하면은 2만 나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93번도 볼 텐데, 요거는 조금 이제 특이해서 천천히 규칙성을 찾아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규칙성. 규칙성을 찾으면 되거든요. Z1이 1 플러스 i다. 그러면 이제 Z2는 거기에다가 i를 곱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리고 Z3은 거기에다가 또 i를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z4는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z5는 여기다 i를 한 번 더 곱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여기 원상복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이건 규칙성이 생기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z2천 어떻게 구해가 아니라 규칙성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칙성은요 이렇게 이제 주기가 4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기가 4인 걸 발견했으니까 우리는 z1000 있죠? 사실 이 z1000은 뭐랑 똑같냐? z4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1000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그냥 1 마이너스 4 쓰시면 돼요. 이걸 또 1000번 다 구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른쪽에 또 294번 보죠. 요번에도 비슷한데 50개의 복소수 Z1과 Z50에 대하여 Z1이 2 플러스 i일 때 요번엔 조금 귀찮긴 하네요. 어쨌든 뭐 규칙성은 보일 테니까요. 천천히 찾읍시다. 귀찮지나? 일단 Z1은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2 플러스 i고요. 또 떨어질 규칙성. 자, Z2 구하러 가볼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맨 뒤에 1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마 Z1 곱하기 Z2가 1이니까 Z2는 1 마이너스 Z1 분의 1이라고 쓰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유리화 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다가는 y 플러스 i를 해줍시다. 밑에는 그냥 2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i. Z2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너무 좀 더럽죠? Z3 두 번만 계산해 봅시다. 두 번만 더. 여전히 너무 좀 더럽긴 해요. 분수 위에 또 분수 번분수 형태라서.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어쨌든 언젠간 규칙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10번씩 계산하라 이런 건 아니니까요. 밑에는 10, 그래서 5분의 3 플러스 4. 일단 정상적인 문제면은 여기서 딱 끝나. 아직 규칙성이 안 나왔죠. 왜냐면 Z1이 이렇게 돼 있고 Z2가 이렇게 돼 있고 Z3이 이렇게 돼 있고 아직 규칙성은 없는데 정상적인 문제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죠.
Z1이랑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까지 발견했으니까 결국 이제 Z1과 Z4가 똑같다. 여기서 이제 얘는 주기가 얼마나 3이다.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기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Z50은 3으로 나누시면 돼요. 50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니까 얘는 Z2랑 똑같아. Z2인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4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은 이제 주기를 그냥 찾으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